네 남편 여기 청소부야? 아직도 그 촌스러운 스타일이네. 도시락 냄새 너무 나는데 좀 배려하지 그래? 고급 오피스 빌딩에서 세 여자가 트레이닝복 차림의 동창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경비원? 아니면 여기서 청소하는 거야? 우리 모임비 10만 원인데 부담되지 않을까? 하지만 5분 후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강태현 회장님 부인이십니다. 방금까지 청소부 아내라며 무시하던 여자가 국내 1위 건설회사 회장 부인이었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건 조롱했던 세 여자의 남편들이 모두 이 회장의 협력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보, 왜 미리 연락 안 했어? 회의를 중단하고 달려온 회장의 다정한 모습에 새 동창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6시 서울 용산구 고급 주택가의 한 저택에서 이혜란이 조용히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45살의 혜란은 옆에서 깊게 잠들어 있는 남편 태연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죠. 베란다로 향한 혜란은 자신이 직접 가꾸는 텃밭을 살폈습니다.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에 살고 있지만 혜란에게는 이런 소박한 순간들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태연이 잠결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혜란은 베란다에서 돌아와 남편의 이마에 살짝 입맞춤을 했습니다. 아직 일찍이야. 조금 더 자고 일어나. 하지만 태연은 이미 잠이 깬 모양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아내를 보며 궁금해했죠. 오늘 일찍 나가야 하는 일 있어? 응, 필라테스 수업 있어. 새로 시작한 강사님이 정말 좋더라고. 혜라는 주방으로 향해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하룻밤 우려낸 멸치 육수를 꺼내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집안 곳곳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냄새의 태연도 완전히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집 된장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태연이 뒤에서 혜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신혼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죠. 과장이 너무 심해. 그냥 정성으로 만드는 거야. 정성이 바로 최고의 양념이지. 두 사람은 아침을 먹으며 오늘 하루 일정을 나누었습니다. 태연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고, 혜라는 필라테스 후에 동네에서 장을 볼 계획이라고 했어요. 가사 도우미 불러도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혼자 다 해? 손으로 직접 하는 게 좋아. 정성이 다르거든. 혜란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혜란은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검은색 상하의에 운동화를 신었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묶는 혜란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동네 아줌마 같았어요. 그럼 나 다녀올게. 오늘 회의 잘하고. 응, 조심히 다녀와. 태연이 현관까지 나와 아내를 배웅했습니다. 혜란이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태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혜란은 동네 스포츠센터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걸어갔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혜란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필라테스 강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혜란은 이곳에서도 특별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다른 회원들과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대화를 나누었죠. 오늘은 코어 운동 위주로 해볼게요. 네, 좋아요. 1시간 동안의 운동을 마친 혜란은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운동 후의 개운함이 온몸에 퍼져 있었어요. 오늘 운동 정말 시원했어요. 혜란 씨는 정말 성실하세요.
매일 빠지지 않고 오시니까. 그냥 몸 건강해야 오래 살 수 있잖아요.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혜란의 말에 강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동을 마친 혜란은 센터 앞 카페에 들렀어요. 아침 운동 후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일상적인 루틴이었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카페 한켠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던 혜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태연의 전화였어요. 여보, 뭐해? 커피 마시고 있어. 무슨 일이야? 협력업체 김 사장이 당신 손맛을 그리워한다고 하네. 지난번에 해준 잡채랑 불고기 맛을 잊을 수 없다고. 혜라는 몇 주 전 태연의 부탁으로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회사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맛있다고 극찬했었죠. 아, 그래? 그럼 내가 도시락 싸서 가져다 줄까? 정말? 그럼 정말 좋겠는데.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어. 괜찮아. 어차피 집에서 할 일 없는데. 혜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남편의 일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그럼 회사로 바로 가져다 줄게.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은 혜란은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집에 도착한 혜란은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잡채와 불고기를 만들 재료가 모두 있었습니다. 좋아, 시작해볼까? 혜란은 앞치마를 두르고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했어요. 당면을 삶고 각종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양념에 재웠습니다. 2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보온 도시락에 차곡차곡 담았어요. 잡채, 불고기, 밥,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도시락이었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혜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도시락을 바라봤습니다. 가방에 도시락을 넣고 거울을 보니 여전히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어요.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별다른 외출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혜란에게는 옷보다 음식의 정성이 더 중요했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남편을 위해 그리고 남편의 동료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이 기대되었습니다. 전철 안에서 혜란은 도시락 가방을 꼭 안고 앉았어요. 음식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보호했죠. 여의도역에 도착할 때까지 혜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도시락을 전달하는 일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정성을 생각하니 뿌듯했어요. 여의도 금융가의 고층 빌딩들 사이를 걸으며 혜란은 남편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태연이 일하는 곳은 금융가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오피스 건물이었어요. 여기가 맞나? 혜란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몇 번 와봤지만 여전히 이 거대한 건물 앞에 서면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1층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으로 마감된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혜란은 도시락 가방을 든 채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 이 고급스러운 공간에서는 다소 이질적으로 보였어요. 저기요, 강태현 회장님께 음식을 가져다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혜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의심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회장님과 어떤 관계이시죠? 아, 제가 부인입니다. 직원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혜란을 바라봤어요. 평소 태연이 혼자 다니는 모습만 봐왔던 터라 갑작스런 부인의 등장이 의외였던 거죠. 신분증 확인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혜란이 신분증을 꺼내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 혜란이야? 뒤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에 혜란이 돌아봤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박은희가 서 있었어요. 은희야? 여기서 웬일이야? 은희 뒤로 정미라와 최영숙도 나타났습니다. 3명 모두 값비싸 보이는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 여기서 모임 있거든. 그런데 넌 여기 웬일이야? 아, 남편 회사에 도시락 좀 가져다 주려고. 도시락? 은희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미라와 영숙도 혜란의 차림새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아직도 그 스타일이야? 트레이닝복에 운동화라니. 미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혜란은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운동하고 오는 길이라서. 운동? 어디서 하는데? 동네 스포츠센터에서 필라테스 해. 동네 스포츠센터? 세 사람이 동시에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마치 동네 스포츠센터라는 말 자체가 우스운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강남 프리미엄 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너랑 운동하는데. 영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혜라는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배달 아르바이트? 은희의 질문에 혜라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아니야, 그냥 남편한테 도시락 가져다 주는 거라고 했잖아. 남편이 여기서 일해? 어떤 일? 미라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어봤습니다. 건설 관련 일이야. 건설? 세 사람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건설업이라고 하니 현장 작업자 정도로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현장 관리자? 아니면 기술자? 은희가 추궁하듯 물었어요. 혜라는 정확한 설명을 하려 했지만 세 사람은 이미 자신들만의 결론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도시락까지 가져다 줘야 하다니. 고생이 많네. 영숙의 말에는 동정 섞인 시선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락 냄새 너무 나지 않아? 미라가 코를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혜란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냄새를 불쾌한 것처럼 표현한 거였어요. 미안, 밀폐 용기에 담았는데. 괜찮아, 괜찮아. 우리야 뭐. 하지만 세 사람의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자고 은희가 제안했습니다. 혜라는 도시락을 빨리 전달하고 싶었지만 동창들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앉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기 좀 하자. 네 명이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혜란의 도시락 가방만 유독 눈에 띄었어요. 너 남편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강태현이야. 강태현? 못 들어본 이름인데. 미라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우리 남편들이 이 바닥에서는 나름 이름 있는 사람들인데 모르는 걸 보니까 그냥 일반 직원인가 보네. 영숙의 말에 혜라는 미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 하는 회사야? 건설회사라고 했잖아. 아, 맞다. 그럼 현장에서 일해? 사무실에서 일해. 사무실이면 뭐지? 설계? 혜라는 정확히 설명하고 싶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았어요. 그냥 관리 업무 같은 거야. 관리 업무라. 세 사람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혜란아, 너 살림 어때? 힘들지 않아? 은희의 질문이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 평범하게? 응. 그냥 소박하게. 소박하게 사는 것도 좋지. 미라의 말에는 위로 섞인 동정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요즘 너무 바빠. 각종 모임에 골프에 해외여행까지. 영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좋겠다. 혜란의 단순한 대답에 세 사람은 더욱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진짜 도시락을 직접 가져다 줘야 해? 배달시켜도 되잖아. 은희의 질문에 혜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직접 만든 거라서. 직접 만들어? 응. 남편이 좋아해서. 정말 대단하다. 미라의 말에는 비꼬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가사 도우미가 다 해줘서 요리할 일이 없어. 좋겠네. 혜란의 반응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참석비가 한 번에 10만 원이야. 부담되지 않을까? 영숙의 말에 혜란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의외였어요. 아, 그 정도야 괜찮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럼 다음 모임 때 연락할게. 하지만 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진심으로 연락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자주 와? 은희가 건물 로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가끔 와. 가끔? 응. 남편이 바쁠 때 도시락 가져다 줄 때만. 아, 그렇구나. 세 사람은 혜란이 정말 배달 일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했어요. 근데 혜란아, 너 화장은 안 해? 미라가 혜란의 민낯을 보며 물었습니다. 운동하고 와서 그래. 평소엔 해. 운동할 때도 화장하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귀찮아서. 귀찮아서라. 영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여자는 항상 가꿔야지. 남편을 위해서라도. 맞아.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걸 좋아해. 은희가 동조했습니다. 각자 다르죠 뭐. 혜란의 대답에 세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다. 여기서 혜란이를 만나다니. 미라가 말했습니다. 우연이지 뭐.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해. 우리는 여기 자주 오거든. 왜? 우리 남편들 회사가 이 빌딩에 있어서. 아, 그래? 혜란은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우리 남편들 나름 이 바닥에서는 알아주는 사람들이야. 영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좋겠어. 너는 남편이 뭐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네. 은희의 말에 혜란은 약간 기분이 상했어요. 알죠. 건설 관련 일한다고 했잖아. 건설이면 범위가 넓잖아. 정확히 뭘 하는데? 그냥 전반적인 관리 업무. 전반적인 관리 업무라. 세 사람이 또다시 의미심장한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현장 감독? 미라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비슷한 일이지. 비슷한 일? 응. 혜라는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설명해봤자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현장 감독도 요즘은 괜찮은 직업이야. 안정적이고. 영숙이 위로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그래도 힘들겠다.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은희도 동정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적응했어. 적응이라. 세 사람은 혜란을 불쌍하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미라가 물었습니다. 애가 없어. 없어? 왜? 그냥 생기지 않았어. 아, 그랬구나. 미안. 괜찮아. 애가 없으면 외롭겠다. 영숙이 말했어요.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해. 그래도 애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혜란의 담담한 대답에 세 사람은 더 이상 이 주제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몇 시지? 은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2시 반이야. 우리 모임 시간이 다 됐네. 그럼 저는 도시락 전달하러 가볼게. 혜란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은희가 말렸어요. 잠깐만 조금만 더 있자. 어차피 남편은 바쁠 텐데. 그래도 일정이 있어서.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너 남편 연봉이 얼마나 돼? 미라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혜란은 당황했어요.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요즘 현장 감독들 얼마나 받나 해서. 사생활이잖아. 미안. 너무 직접적이었나? 괜찮아. 하지만 대충 짐작은 가네. 도시락까지 직접 가져다 주는 걸 보면. 영숙의 말에 혜란은 기분이 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정말 가봐야겠어. 그래, 가봐. 우리도 모임 가야 해. 그럼 다음에 또 봐. 응, 연락할게.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전혀 진정성이 없어 보였어요. 혜란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세 사람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정말 신기했어. 여기서 만나다니.
나도. 그럼 안녕. 네, 안녕히 가세요.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해 가면서 서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혜란에 대한 이야기일 거였습니다. 혜란은 다시 안내 데스크로 향했어요. 아까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던 직원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아까 신분증 말씀하셨죠? 네, 확인 부탁드려요. 혜란이 신분증을 꺼내주자 직원이 꼼꼼히 살펴봤어요. 직원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 절차를 밟고 있던 혜란 뒤로 새 동창이 다시 나타났어요. 모임 장소를 찾지 못해서 되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혜란아, 아직 안 갔어? 은희가 뒤에서 말을 걸었어요. 절차가 조금 복잡해서. 아, 보안이 까다로워서 그래. 여기 입주한 회사들이 다 큰 회사들이라서. 미라가 설명해 주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하네. 너 남편이 여기서 일한다니. 영숙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왜? 여기 임대료가 얼마나 비싼데. 일반 직원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래? 혜라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혹시 너 남편이 여기 청소부야? 정미라가 갑자기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그 말에 혜라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청소부. 아니면 경비원이거나.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생각해봐. 일반 회사원이 여기 다닐 리 없잖아. 그런데 너는 도시락을 직접 가져다 주고 있고. 은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듯 말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너 남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어. 이 바닥 사람들은 다 아는데. 영숙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청소부가 아니야. 그럼 뭐야? 정확히 말해봐. 미라가 따지듯 물었어요. 건설 관련 일이라고 했잖아. 건설 관련 일이면 현장 노동자야? 아니면 여기서 청소하는 거야? 은희의 말에 혜라는 점점 화가 났지만 참고 있었어요. 이해해. 부끄러우니까 정확히 말하기 어렵겠지. 영숙이 동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끄러울 게 없어. 그래도 솔직히 말해봐. 우리끼리인데 뭐. 미라가 계속 추궁했어요. 진짜 건설 관련 일이야. 건설 관련 일이래. 세 사람이 서로를 보며 비웃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혜란아. 은희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뭐? 우리가 너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현실을 알려주려는 거지. 무슨 현실? 너 지금 상황 말이야. 트레이닝복 입고 도시락 들고 여기 배달 오는 상황. 그게 현실이라고. 이렇게 살면 안 돼. 여자로서 자존심이 없어. 미라의 말에 혜라는 깜짝 놀랐어요. 자존심? 남편이 청소부든 뭐든 상관없어. 하지만 최소한 자기 관리는 해야지. 영숙이 혜란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지금 제 모습이 그렇게 이상해? 이상하다기보다는 초라해. 은희의 말에 혜란은 상처를 받았어요. 초라하다니.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친구니까. 친구라면서 이런 말을 해? 우리가 이런 말 하기도 쉽지 않아. 하지만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미라가 선량한 척하며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그냥 안타까운 거지. 뭐가 안타까워?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꿈도 있고 예쁘기도 했는데 지금은. 영숙이 말끝을 흐렸어요. 지금은 어떻다고? 말 안 해도 알잖아. 은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행복해. 행복해? 정말? 응, 정말. 도시락 가방 들고 남편 직장에 배달하러 다니는 게 행복해? 미라가 비웃듯 말했어요. 제 남편을 위하는 거야. 위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최소한 옷차림이라도 신경 써. 화장도 하고. 영숙이 조언하는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올 때는 품위를 지켜야지. 은희가 추가했어요. 품위? 여기 보라고. 이런 고급 빌딩에 트레이닝복 입고 오면 어떻게 보이겠어? 미라가 건물 내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냄새가 너무 심해. 영숙이 코를 막는 신용을 했어요. 냄새? 도시락 냄새. 온 로비에 퍼져 있어. 혜란이 준비한 음식 냄새를 마치 악취인 것처럼 말한 거였어요. 음식 냄새가 날 수 있지. 그래도 좀 배려해야지.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들 생각도 해보고. 은희가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점심 냄새 나잖아. 그게 같아? 레스토랑에서 사 먹는 거랑 집에서 해온 거랑 같아? 미라가 차별적으로 말했어요. 집에서 해온 게 더 정성스럽잖아. 정성스럽긴. 그냥 촌스러운 거지. 영숙의 말에 혜라는 정말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촌스럽다니. 사실이잖아. 요즘 누가 도시락 싸서 남편 직장에 가져다 줘?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배달시키거나 아니면 남편이 알아서 사 먹게 하거나. 은희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미라가 반문했어요. 그럼 사랑이 아니야? 진짜 사랑은 남편의 품위를 지켜주는 거야. 영숙이 말했습니다. 품위를 지켜준다는 게 뭐야? 남편이 부끄럽지 않게 아내가 행동하는 거지. 혜라는 점점 이들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남편을 부끄럽게 했다고. 지금 이 상황이 부끄럽지 않아? 은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회장님, 사모님.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우렁찬 목소리에 네 사람 모두 깜짝 놀랐어요. 건물 경비팀장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직접 오셨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경비팀장이 혜란에게 깊숙이 인사를 했어요.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새 동창은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게 바라봤어요. 사모님이 뭔 소리야? 박은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강태현 회장님 부인이십니다. 경비팀장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 강태현이 회장이라고? 정미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저희 건물에 입주한 대한건설 강태현 회장님의 부인이십니다. 대한건설? 최영숙이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대한건설은 국내 1위 건설회사였거든요. 혜란 씨, 아니 사모님께서 왜 로비에서 이렇게 서 계신지요? 경비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려고 해서요. 아, 그러셨군요. 제가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비팀장이 또다시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새 동창은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청소부 아내라고 비웃던 혜란이 대기업 회장 부인이라니. 사모님, 왜 미리 연락 안 하셨어요? 이번에는 비서실장이 나타났어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온 거라서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의 중이셨는데 사모님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중단하셨어요. 비서실장의 말에 새 동창의 입이 더욱 벌어졌어요. 회의를 중단하고 은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네, 급한 회의가 아니라며 사모님이 우선이라고 하시더군요. 비서실장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미안해요. 괜한 일로 방해했나 봐요. 혜란이 미안해하자 비서실장이 손을 휘저었어요. 말씀하세요. 회장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데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태연이 나타났어요. 급하게 내려온 듯 넥타이를 고쳐 매며 걸어왔습니다. 여보, 왜 미리 연락 안 했어? 태연이 혜란에게 다가오며 자연스럽게 도시락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갑자기 와서 미안해. 미안할 게 뭐야. 고마운데.
태연이 혜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새 동창은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특히 태연의 모습에 더욱 놀랐습니다. 저분이 강태연 회장?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경비팀장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혜란아, 이분들은? 태연이 새 여자를 보며 물었어요. 아, 고등학교 동창들이야. 우연히 여기서 만났어. 그래? 반갑습니다. 혜란이 친구분들이시군요. 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정쩡하게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은희가 겨우 인사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네요. 혜란이 친구분들까지 만나고 태연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저희는 잘못 알았습니다.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잘못 알았다니요? 태연이 궁금해했어요. 그냥 혜란이 상황을 몰랐어서요. 영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혜란이가 평소에 자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태연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습니다. 처음 뵙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태연의 관대한 반응에 세 사람은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혹시 이 건물에 볼 일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남편들이 여기서 일해요. 아, 그러시구나. 어느 회사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은희 남편은 협력업체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미라와 영숙의 남편은 각각 하청업체 대표였어요. 혹시 김 부장님이 남편분이신가요? 태연이 은희에게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분 잘 압니다. 성실하신 분이죠. 감사합니다. 은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이분들 남편분들도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태연이 미라와 영숙에게도 인사했어요. 두 사람은 너무 부끄러워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보, 회의는 어떻게 해? 혜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중요한 회의 아니었어. 당신이 더 중요하지. 태연의 말에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모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회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비서실장이 맞장구 쳤어요. 그럼 우리 올라가자. 친구분들도 함께 가실래요? 태연이 새동창에게 제안했어요. 아, 아니에요. 저희는 볼일 보고 가야 해서요. 은희가 황급히 사양했어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식사라도 함께 하죠. 태연의 제안에 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네, 기회가 되면요. 미라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태연이 혜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혜란이 새동창에게 인사했어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응, 안녕. 세 사람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닫히자 로비에는 새동창만 남았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대한건설 회장 부인이었다니. 은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야? 미라가 자책하며 말했어요. 청소부 아내라고 했잖아.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시락 냄새 난다고도 했고. 은희가 후회스럽게 말했어요. 어떻게 해? 우리 남편들한테 이 얘기 들어가면? 미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게 문제야. 우리 남편들 직장이 다 여기잖아. 영숙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강태현 회장한테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들어가면. 은희가 말끝을 흐렸어요.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 미라의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영숙이 물었어요. 일단 혜란이한테 사과해야지. 은희가 말했어요. 그런데 연락처가 없잖아. 미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연락망에 있을 거야. 영숙이 말했어요. 바로 연락해보자. 은희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한편 태연의 사무실에서는 따뜻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정말 깜짝 선물이네. 갑자기 나타나다니. 태연이 도시락을 열어보며 기뻐했어요. 김 사장님이 제 음식을 그리워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온 거야? 네.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고마워. 정말. 태연이 혜란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아까 친구분들이 좀 이상하던데? 이상하다니? 뭔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 아, 그냥 제가 회장 부인인 걸 몰랐나 봐. 그래? 평소에 얘기 안 했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긴 하지. 당신 성격에 자랑하고 다닐 사람도 아니고. 태연이 혜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분들, 남편분들이 우리 협력업체 사람들이더라. 그래? 응. 다들 성실한 분들이야. 다행이네. 왜? 좋은 분들이라니까. 계속 써줘. 계속 써줘. 다행이지. 혜란의 순수한 반응에 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은 정말 착해. 그냥 당연한 거지. 그 순간 비서실장이 노크를 했어요. 회장님, 협력업체분들이 사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 들어오시라고 해. 곧 3명의 중년 남성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바로 은희, 미라, 영숙의 남편들이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깊이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혜란이 따뜻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들이 사모님께 신뢰를 끼쳤다고 들었습니다. 김 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신뢰라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혜란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단단히 타일러야겠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사과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친구들인데 뭐. 혜란의 관대한 반응에 세 사람은 더욱 고마워했어요. 사무실에서 나온 혜란은 1층 로비로 내려왔어요. 아직도 새 동창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란아. 은희가 먼저 다가왔어요. 왜 아직 안 갔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뭘 잘못했어? 아까 한 말들 말이야. 정말 미안해. 영숙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괜찮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야. 혜란의 따뜻한 반응에 세 사람은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정말 몰랐어. 내가 그런 분이신 줄. 은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런 분이라니.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하다니. 대한건설 회장 부인이 평범해? 미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직책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직책을 만드는 거지. 혜란의 철학적인 말에 세 사람은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영숙이 자책하며 말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뭐야? 너를 무시했잖아. 은희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무시당했다고 생각 안 해. 그냥 오해였을 뿐이지. 혜란의 성숙한 대응에 세 사람은 더욱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넓을 수가 있어? 미라가 감탄하며 물었어요. 별일 아니야. 다들 처음 보는 상황이었잖아. 그래도 우리가 한 말들은 정말. 영숙이 말끝을 흐렸어요. 이제 그만 잊어. 오랜만에 만난 건데 기분 좋게 헤어져. 정말 미안해. 진짜로. 은희가 또다시 사과했어요. 괜찮다니까. 대신 다들 건강하게 지내. 너도 건강해.
미라가 말했어요. 연락 자주 하자. 영숙이 말했어요. 응, 연락해. 혜란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먼저 갈게. 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안녕히 가. 혜란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새 동창이 떠나고 나서 혜란은 잠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모님, 경비팀장이 다가왔어요. 네. 택시를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하철 타고 갈게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기사를 보내드리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감사히 타고 갈게요. 혜란이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어요. 회사 기사가 준비된 차량으로 혜란을 모셔다 드렸어요. 차 안에서 혜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이 꿈 같네. 혜란이 혼잣말을 했어요. 집에 도착한 혜란은 태연보다 먼저 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여전히 직접 음식을 만드는 것이 좋았거든요. 오늘도 손맛으로 승부해볼까? 혜란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1시간 후 태연이 퇴근했어요. 여보, 다녀왔어. 어서 와. 씻고 와, 저녁 준비됐어. 오늘 정말 고마웠어. 갑자기 와서 도시락까지. 당연한 거지. 남편을 위하는 게. 그런데 친구들은 괜찮았어? 좀 당황스러워 하던데. 괜찮았어.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정말? 다행이다. 태연이 안심하며 말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당신 친구들 남편분들이 나한테 사과하더라. 사과? 집사람들이 당신한테 신뢰했다고. 아, 그런 게 아닌데.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 오해라기보다는 그냥 상황이 복잡했어. 복잡했다니? 별거 아니야. 내가 회장 부인인 걸 몰랐을 뿐이야. 그래서 어떻게 대했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봤지. 평범한 사람으로? 응.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으로. 태연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것도 재미있네. 당신이 배달원으로 보였다니. 웃긴 일이지. 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어? 전혀. 오히려 새로운 경험이었어. 역시 우리 혜란이야. 태연이 혜란의 손을 잡았어요. 저녁을 마친 후 혜란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오늘 만났던 새 동창들의 연락이었습니다. 누구야? 오늘 만난 친구들이야. 뭐라고 해? 계속 사과 메시지를 보내네. 그래? 뭐라고? 혜란이 핸드폰 화면을 태연에게 보여주었어요. 혜란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어. 오늘 일 정말 죄송해.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 미안해. 세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 메시지들이 계속 왔어요. 답장해줘야겠네. 응. 혜란이 정성스럽게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 다들 건강하게 지내. 간단하지만 따뜻한 메시지였어요. 당신은 정말 마음이 넓어. 태연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별일 아니야. 친구들이잖아. 친구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래도 당신을 무시했잖아. 무시당했다고 생각 안 해. 그냥 오해였을 뿐이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따지고 보면 나도 이해해. 내 모습이 정말 평범했거든. 평범한 게 나쁜 건 아니야. 맞아. 평범한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어떻게?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진짜 모습? 응.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태연이 혜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야. 내가 뭘 특별히 했다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특별해. 과찬이 아니야. 정말이야. 그날 밤 혜란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참 신기한 하루였다. 혜란이 중얼거렸어요. 뭐가? 태연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많지. 나도 예전에는 그랬나 봐. 당신은 아니었을걸. 어떻게 알아? 당신 성격 알잖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다행히 좋은 사람들도 많아. 오늘 느낀 게 있어. 뭔데? 진짜 품격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 같아. 맞는 말이야. 나도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항상 배워야지. 그래, 서로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지. 맞아. 며칠 후 혜라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새벽에 일어나 베란다 텃밭을 돌보고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고 필라테스를 하러 나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네. 혜란이 베란다에서 중얼거렸어요. 커피숍에서 태연의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오늘 협력업체 사람들이 당신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 인사? 응. 지난번 일로 고마워한다고.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래도 마음이니까 받아줘. 알겠어. 그리고 김 부장 부인이 당신께 따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 은희? 응.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이미 사과받았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나 봐. 알겠어. 시간 되면 만나볼게. 고마워. 며칠 후 혜라는 은희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혜란아, 정말 미안해. 은희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괜찮다니까. 괜찮지 않아. 우리가 정말 너무했어. 이제 그만 생각해. 어떻게 그만 생각해? 내가 너한테 한 말들을 다 잊었어. 정말? 정말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울지 마. 별일 아니라니까. 별일이 아니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있어. 내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잖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야. 넌 정말 착하다. 착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 실수할 수 있어. 그래도 이제 정말 그만해. 앞으로 좋은 친구로 지내.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진심으로 화해했어요. 집에 돌아온 혜라는 여전히 직접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뭘 해볼까? 혜란이 냉장고를 열어보며 중얼거렸어요. 태연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여보, 다녀왔어. 어서 와. 오늘 은희 씨 만났다며? 응. 진심으로 사과하더라. 그래? 다행이다. 좋은 사람이야. 그냥 오해였을 뿐이야. 당신답다. 뭐가? 항상 좋게 생각하는 거.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여보. 혜란이 말을 꺼냈어요. 응? 이번 일로 느낀 게 있어. 뭔데?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갑자기 웬 철학적인 얘기야? 진짜로 그런 것 같아. 우리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게 더 행복한 것 같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그래, 그러자. 남편과 함께 설거지를 하며 혜라는 마음속 깊은 평화를 느꼈어요. 정말 행복하다. 혜란이 중얼거렸어요. 나도. 태연이 대답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혜라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사람은 정말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혜란이 생각했어요. 나도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 진짜 품격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소박한 일상에서 나오는 거고. 혜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어요.
내일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를 보낼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비치는 가운데 혜란과 태연의 집은 평화로운 밤을 맞았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두 사람의 작은 행복이 집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